오늘은 28번부터 31번까지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부터 31번까지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비교적 좀 짧은 지문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새해에 세운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려면, 자, 한 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자,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짜다 하고 같은 말이죠. 네, 계획을 세울 때 한 주씩, 한 번에 쭉 올해는 내가 이걸 할 거야 라고 할 때 첫 번째 주부터 총 52주? 54주가 맞나요? 네, 한 주 단위로 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건강한 식습관 기르기, 식습관. 자, 좋은 습관을 기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또 새해 결심하다 또는 다짐하다. 그리고 이것과 같은 말로 마음을 먹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주 단위가 되면 라면 안 먹기 또는 채소 챙겨 먹기처럼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뀔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한 주 단위로 계획을 짜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목표를 달성하다, 이루다, 목표를 이루다, 실천하다, 달성하다 같은 말이죠. 횟수가 늘어서 한 해의 목표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주마다 계획을 세우면 때문이다. 앞에는 뭐라고 했죠? 주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어요. 왜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고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횟수가 늘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달성하다, 이루다, 실천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9번을 계속해서 보시죠. 근데 29번은 조금 또 과학 문제라서 여러분 보통 과학을 좀 어려워하죠. 그런데 한번 같이 봅시다.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알죠? 비가 오면 생기는 빨간색부터 보라색. 자, 한국 사람들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지개는 빛이 공기 중에 물방울을 통과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좀 어렵게 느껴져요. 자, 그림으로 보세요. 자, 물론 이건 이제 스펙트럼인데 이거 말고 공기 중에서도 이렇게 같은 원리로 무지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공기 중에 물방울을 통과할 때 굴절되는 거죠.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바로 무지개죠. 자, 그래서 비가 그친 직후에 해가 뜰 때 무지개가 잘 생겨요. 비가 그친 직후 해가 뜰 때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자, 보통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빈칸 앞이나 뒤에 우리가 그 빈칸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뒤에 보세요. 공기에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섞이면 통과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통과되는 것을 막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공기에 먼지 등의 물질이 섞이면 무슨 얘기예요? 공기가 깨끗하지 않으면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빈칸 주위를 잘 보셔야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과학이네, 난 과학 싫어 이렇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의외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자, 30번을 보시죠. 30번은 취재 경계선. 이게 또 무슨 말인가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취재 경계선이라는 것은
취재를 할 때 세워놓는 경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선인데요. 자, 선을 그어놓고 그 바깥에서 취재하자는 합의를 본 선이에요. 자, 여기 레드카펫이죠. 자, 어떤 영화제 시상식 같아요. 여기 보면 빨간색 선이 보여요. 그리고 그 선 밖에서 계속 카메라로 찍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기자들이죠. 이게 바로 취재, 이 빨간 선이 바로 취재 경계선입니다. 이러한 취재 경계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럼 같이 어휘를 한번 봅시다. 과열되었어요. 과열되다, 취재가 과열되다. 과열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넘치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과열되다. 그 문제가 바로 불상사죠. 불상사는 생각하지 못한 좀 안 좋은 일을 의미하죠.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뭐가요? 취재 경계선이요. 그래서 여러 취재진이, 기자들이죠. 화제의 인물을 취재하기 위해서 몰려들 경우 막 몰려들면서 이게 뭐 사람들끼리 엎어지고 다칠 수도 있겠죠. 사고가 발생해서 취재를 망칠 수 있다.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그 바깥에서 취재하자는 합의를 본 것이죠. 합의를 보다, 합의를 하다. 이렇게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이 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자, 언론계. 계라고 하면 보통 분야, 뭐 영역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무슨 계는 언론계, 또 뭐 의료계, 그리고 교육계, 뭐 법조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빈칸이 있고요. 원활한 보도가 어려워진다. 자, 원활하다 비슷한 말로는 원만하다가 있겠죠. 원만하다가 아마 이전에 같이 공부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자, 이렇게 어휘를 좀 봤는데요. 그럼 같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오면 취재를 망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어려워지는 건 그 취재 경계선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서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잘 되나요? 아니면 선생님 설명이 조금 빠른가요? 네. 마지막 31번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31번. 자, 병원의 규모. 이거는 의료비, 병원비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 보지 말고 조금 더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이 지문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규모라고 하면 크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죠. 병원의 규모에 따라 그러니까 뭐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큰 병원은 보통 종합병원이 큰 병원이고요. 작은 병원은 동네 의원 또는 동네에 있는 병원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병원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값이 어떤가요? 그리고 뒤에 보시죠. 동네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사게 되면 약값이 더 적게 나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어떻겠어요? 반대의 의미가 나와야겠죠? 반대의 의미니까 조금 더 내야 되는 거죠. 더 적게 나온다, 조금 더 낸다.
그리고 같은 적게 나온다와 같은 말로 하려면 덜 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더만 나왔는데. 네, 그래서 31번 문제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금 반대되는 의미를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28번부터 31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빈칸에 앞,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 후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12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